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고용 현장의 어려움이 큰데요. 그 대책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어려우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지금 고용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 여러 가지 경기 위축도 나타나고 그리고 고용상 어려움도 노동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만 3천 명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업종별로 보면 되게 도소매 숙박업, 또 교육 서비스업, 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업 같은 대면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준 걸로 나타나고, 예. 최근에는 제조업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또 이 대상별로 한번 보게 되면 청년층이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고, 네. 또 임시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금년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의 확산 정도하고 고용시장의 충격이 좀 비례해서 나타난 양상입니다. 또 최근에 또 코로나가 다시 3차 확산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고용시장의 불확실성도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얘기만 들어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용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의 이제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내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유지연금은 시행이 되고요.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 180일씩 이렇게 한도로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이제 180일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도도 약간 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아니죠. 아직 금년이니까. 금년에 고용유지원금을 저희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됐던 것들이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근로자들은 고용유지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파견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좀 받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는부터는 그 요건을 많이 완화를 해가지고 파견 용역 근로자들도 그 사업장에 있는 원청업체나 사용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때는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집합금지 명령이나 제한 명령이 많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휴업 조치를 하고 나서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면 좀 바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을 좀 많이 늘려서 이런 경우에 30일 이내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이 전국민 고용보험 이 추진 로드맵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관심이 큰데 이게 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임금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경우에 이제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동시장에 가면 임금 근로자가 아니신 한 취업자들이 계시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이제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다 취업자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실업 안정망이 없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이런 형태의 노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기술 발전이 되면서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용보험도 임금 근로자를 넘어서서 이런 분들까지 모두 실업 안정망으로 보호하는 형태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뭐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들도 다 고용보험 제도에 다 이제 포함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시행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우선 그 첫 단계는 금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금년 12월부터는 예술인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부터 예술인은 이제 적용된 거고요. 예, 적용됐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에게는 적용되게 됩니다. 예. 요 분들은 이제 고용 형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해서 22년 7월까지 세 단계로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자영업자들 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이 자영업자분들은 일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 노동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예,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좀 도출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걸 토대로 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 자영업자분들까지 적용 확대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그런 신고에 기반하지 않고 소득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으로 기반하는 보험 체계로 좀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체계도 소득 기반 체계로 좀 전환해 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적용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달부터 이제 이 예술인들은 포함이 됐고,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제 경영자 총협회가 이제 입장을 냈잖아요. 예. 뭐 사업주의 여건이라든가 이 노동시장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정부 입장에서? 저희도 사업주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까지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짜면서도 여러 가지 대화 체계를 통해서 이 경영계 분들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이번에 로드맵에 반영했고, 앞으로 이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갈 때도 이 경영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 방안을 짜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이런 지원 제도는 이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저희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예. 이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고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면서도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자를 동원해가지고 재정 수지를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 설계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노동연구원 통해 가지고 특고분들에 대해서 재정 추계를 했었는데, 네. 한 5년 범위로 저희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재정적인 안정적인 재정 수지가 가능하다라는 결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 하고 나서 실제 수치를 가지고 다시 또 재정 추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실제 적용하고 나면 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정 추계를 해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도도 보완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 로드맵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 7월부터는 이 특수 형태의 이제 근로 종사자분들도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택배 기사라든가 이제 학습지 교사 분들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 대상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고분들이 한 14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14개 직종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직종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요 14개 직종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전화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가장 주목받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택배 기사분들의 좀 이 과도한 이 노동 강도 또 처우 문제였잖아요. 예. 내년에는 좀 어떤 좀 대책들을 좀 세워놓고 계신가요? 택배 기사분들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온라인 쇼핑 같은 걸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폭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업무량이 좀 과다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금년에 이 택배 기사분들 사망 사고가 사실 연이어 발생해서 저희도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과 함께 이제 택배사에서도 자기들 업체 스스로의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대책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연내 출범시켜서 논의를 해서 구체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2월 7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합의기구에는 택배업계의 노사, 노동자도 참여하고 있고 또 파주,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쇼핑몰 같은 그런 파주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도 참여하고 있고요. 정부와 국회도 여기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기구를 지금 2주마다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발표했던 과로 방지 대책을 구체화하고 또 택배사가 발표했던 자구책도 그 이행 여부도 같이 논의하고 논란이 됐던 분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하고 만약에 이 적정 수수료가 어느 수준이어야 되느냐, 네. 또 가격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구체적인, 좀 실질적인 이런 대책들이 계속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입니다만 새해부터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시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료를 내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직하시면은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저소득 실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형태의 고용안전망을 꾸리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다 이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이제 챙기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상이 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요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미취업자분들. 예. 이런 분들은 아직 고용보험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집에 쉬었다가 노동시장에 새로 이제 진입하시려고 하는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그렇고요. 또 자영업자분들이 현재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대상이 되고 또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아직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제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경우에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한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현재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월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개월간 최저한도 수준으로 해서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하고 네. 취업 지원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네요. 예. 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예. 장관님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취임하셨더라고요. 이제 2년이 넘으셨는데, 예. 어떠세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일을 계속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의 중축적 고용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련을 마련을 했고 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빨리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그 로드맵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사회적 대화를 출범하면서 그걸 구체화하는 단계가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민 고용 문제 해결에 더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0796님은 학교 방과 후 강사들도 이 고용보험 꼭 가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